야, 또 이게 또 때만 되면 나와요. 때만 되면 황운하. 네. 이게 1심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해가지고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 2년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 안 했어요. 항소심에서 이제 또 실형이 사간사간 사부작 다가옵니까? 이제 또 그래요? 지 책임은 생각 안 하고 지 기록을 봤던데 검찰이 다 기록을 조작했다라는 취지로 하면서 참 어이가 없어. 그러면 1심 법원이 기록 조작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았습니까?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일단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1심 물론 우리나라는 3심제입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1심에서 지금 징역 2년을 받았어요. 아, 그런데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됐어. 아이고야. 당선인 플러스 원내 대표야. 아, 그러니까요. 저는 아. 일단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 도대체 황운하 이 당선인이라고 할게요. 예의를 갖춰서. 잠시만요. 네. 우리 전애영님 두 분 차 한잔 하세요라고 하면서 바로 또 슈퍼챗을 우리 최 변호사님을 위해서 아, 박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힘내가지고 더 한번 전투력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네. 네,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 사건이 1심에서 이미 판결을 받았을 때 음. 이 사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송철호 그 당시엔 후보였어요. 그렇죠. 송철호 후보가 이제 문재인의 대통령 30년 직이고 친구예요. 송철호가 당선되는 게 꿈이다. 네, 송철호가 그 그렇게 사이에 한 얘기했어요. 9번인가 떨어졌고. 맞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김기현 그 당시 시장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김기현 시장을 당선 못되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송철호 의원이 이제 황운하 그 당시에 울산경찰청장을 만납니다. 그렇죠. 만나서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송철호 캠프에서 첩보 비위를 올려요. 뭐 김기현 시장의 동생이 뭐 이 건에 개입했다 이래갖고 올리고 청와대를 거쳐오면서 청와대에 그거를 첩보처럼 올린 거지. 그러고 청와대를 거쳐오면서 이 비위가 또 가중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울산경찰청으로 내려왔어요. 음. 근데 보통 그랬을 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면 그렇죠. 그때 압수수색을 하거나 수사를 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잖아요. 안 하잖아.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이 검찰에서 불렀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법원에서 갈 수는 있죠. 법원에서는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때는 아직 첩보만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결국은 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이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1심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유예도 아니고 실형 실형 2년 2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1심에서 그러면 봤을 때 그 증거들이 다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 여기에 조작했으면은 조작했다고 하면은 법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심에서는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 해요? 아니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는 막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좀 강압적으로 하고 아주 옛날에 강압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뭐 자백을 이끌어내고 이랬던 적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이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그리고 현재 검찰이 굳이 황운하 청장을 그 당시에 넣기 위해서 그때 조작한다? 근데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증거는 경찰에서 올라옵니다. 그렇죠. 검찰이 증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검수완박 다 해놨잖아. 그런데 경찰에서 올라온 증거를 검찰이 조작을 하면 그러면 법원에서는 경찰 것도 보고 검찰 것도 보는데 그러면 검찰이랑 경찰이 다르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물어봐거나 아니, 문제 제기를 하거나 어떤 증거가 맞는지 판단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검찰에서 조작을 했다? 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난다. 근데 어떻게 경찰청장을 했던 황운하 당선인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가? 그러니까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황운하가 뭐라고 했냐면은 재판에 참석하기 앞서 그 언론한테 수사 기록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평정심을 갖기 어렵다. 나는 당신 얘기 듣고 평정심 갖기가 어려워.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법원에 잘 설명드리겠다. 그럼 1심 때는 법원에 설명 안 했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 비리 수사를
검찰이 사건 조작을 통해 실체가 없는 하명 수사를 만들어냈다. 검찰이 마피아 조직보다 더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 집단이라는 것이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당신의 정신 상태를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전재영님이 그래서 1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뒷골이 너무 당기는데요. 지금 팍팍팍팍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야 슈퍼챗 라이브 스트림 첫 슈퍼챗 한 감사합니다. 네네. 야 전동민님, 전재영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요. 이 도대체 검찰이 마피아보다 더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당으로부터 공천장을 받는 날 울산시장 시장실을 압수수색했는 이게 더 사건을 마피아처럼 조직적으로 청와대부터 개입해가지고 정말 선거에 개입했던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영님이 또 1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꼬리 잡기. 아 이거 뭐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네. 예. 아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그 당시에 이 송철호 캠프에서 올린 것에 첩보가 아직 정확하지 않았어요. 예, 예. 정확하지 않았는데 그 첩보 비위를 가지고 예. 울산경찰청이죠. 바로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1심 판결에서 말한 거랑 똑같아요.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부산의 시민들은 누구를 뽑아야 될지에 대한 원래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권리를 마치 김기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시청까지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러면 뭔가 굉장히 큰 비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났었죠? 이 사안이요? 네. 이 사안 어쨌든 뭐 황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때 어쨌든 이 사건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김기현 그 시장 떨어뜨린 다음에 황운하가 그때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이거 해서 다 해놓고 어떻게 됐어? 자기 고향인 대전경찰청장으로 영전했어. 그래놓고 이 수사에서 기소가 딱 돼가지고 재판되는 도중에 저는 사표 내고 그래놓고 민주당 공천 받아가지고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때 지금 보면은 1심에서도 황운하가 이게 정상적인 비위 수사였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1심 판결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입첩된 범죄 첩보에 따라 황 전 청장이 김기현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검찰이 기소했던 공소장 내용대로 그대로 유죄를 인정했고 그것뿐만 아니고 황운하만 그래 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선됐던 이제 누구야? 그 울산시장 당선됐던 송철호. 그 인간들 다 징역 2년 맞아요. 3년 실형 네.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요? 여기서 지금 법원이 송철호 전 시장, 그 송철호 전 시장을 처음에 이제 올린 거죠. 예. 거기는 징역 3년이에요. 징역 3년이야. 그리고 3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거기는 이제 청와대였죠. 맞아요. 청와대에서는 징역 2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황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징역 2년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그 라인을 다 인정한 거예요. 전부 다. 송철호 대통령실 그리고 그 울산경찰청 울산경찰청장. 모두의 그 첩보를 서로 개입했다라는 예. 것을 세 개를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1심 선고가 됐고 사실 1심 선고가 되니까 대검에서 뭘 수사 지휘를 내리냐 하면은 그러면 청와대에서 백원우까지만 관계했겠어? 왜 이 사건이 시작됐겠어요? 문재인이가 내 30년 지가 가치랑 그 대구 그 부산 부울경에서 변호사했던 송철호 국회의원 나와도 떨어지고 울산시장 나와도 떨어지고 낙방도사 8번인가 9번인가? 네. 8번이에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도 사법고시 8번 9번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만큼 떨어지니까 자기는 대통령 됐는데 좀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송철호 정말 당선되는 게 내 진짜 꿈이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때 민정수석 누구야? 백원우. 조국. 그 당시엔 조국이었어요. 조국. 그리고 백원우. 그러니까 해가지고 척척척척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사실 그 고소 고발했던 데에 누가 수사의 최정점이겠어요. 백원우 위에
조국 위에 그분 거기에 대한 수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말 내 30년지기가 그러니까 뭔가 되는 게 소원이다. 맨날 낙선하는 게 안타깝다라고 하면 임명직을 주면 돼요. 그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로 불러서 뭐 자리를 주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장관을 주거나 장관을 주든가 법무장관 시키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렇게 선거에 개입해서 굳이 시장을 만들어야 됐던 것인지 저는 그게 조금 이상합니다. 아, 그래요. 또 하나 또 특검할 거 또 얘기해놨습니다. 우리 페이크님. 조국이 옛날에 뭐였습니까? 뭐 멸문지가 뭐 지환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웅동학원도 국가에 헌납하겠다 했는데 헌납했어요? 아니죠. 그럴 것 같아. 조국 조만 대장경에서 헌납이란 단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는 것 같아. 대부분 그랬네요. 조국 웅동학원 국가에 헌납하라. 참네. 이 인간들은 그냥 앞에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국민들이 다 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만 이렇게 하겠다. 그때 누구죠? 저희 이번에 민주당에 문제 있었던 3명 중에 1명 후보도 나 이거 다 팔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양문석. 예, 네. 다 팔겠다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 저희 누구야 우리 흑석도사, 네, 흑석도사 김의겸, 예. 김도사님도 뭐 그 팔아가지고 뭐 다 기부하겠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 강남 아파트 사랑은 대단해. 양재동에 또 아파트를 또 다 기부하시지 거의, 않고 거의 사가지고 아. 많이 올랐다는 소문이에요. 네. 그러시구나. 이분들 우리는 열심히 해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집 살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자산 불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못하게 해놓고 지들은 다 해. 더 해. 거짓말하면서 딸한테 11억씩 대학교 다니는 딸 이름으로 해서 11억씩이나 정상적인 대출도 아니고 사업자 대출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아파트 살 때 그것도 아파트 살 때 가채빚 땡빚 내 가지고 사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 그거 그 빚 갚고 있는 이런 부도덕을 넘어서 이제는 뭐 검찰이 이제 수사에 나섰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맞아요. 야, 난 정말 그러면 그냥 돈 벌고 그냥 살든가. 참. 둘 다 하고 싶은 거죠. 네, 둘다 하고 싶은데 예. 참 그렇습니다. 예.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운하 지금 뭐 본인은 검찰이 수사까지 다 조작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2심 법원 한번 두고 봅시다. 만약에 법원에서 유죄 그대로 나고 그 상태에서 법정 구속되는 모습 국민들은 세세히 지켜볼 겁니다. 또 한 번 국회 서울 고등법원이 유죄 선고하면서 방어권 보장한답시고 선고하지 않으면은 우리 같이 가서 좀 피켓팅 좀 합시다. 이게 사법부냐고. 조국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치판이 개판된 거 아닙니까? 황운하라도 해가지고 실형 선고하면서 실형 깜빵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황운하 당선인이 이제 막 당선됐잖아요. 예. 22대가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22대 맞죠? 맞아요. 22대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럼 4년을 버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2개밖에 없어요. 고등법원, 대법원.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시간을 최대한 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검찰이 조작됐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해서 어떻게든 4년을 다 마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럴 것 같아. 사법부가 유죄를 선고하면은 검찰이 겁박해가지고 법원을 겁박해가지고 했고 또한 그럴 거 아니야. 이번 판사도 대법관을 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진짜 사건의 실체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메신저를 막 공격하는 이런 식이 한다는 건 저는 도대체가 이 사람들은 정신 상태를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끄는 시간을 거죠. 끄는 거지. 시간을 끌어서 되겠습니까? 그냥 철퇴를 꼭 날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티얼스님 윤규근 총경 지금도 떳떳하게 공직생활 버닝썬 책임지셔야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페이커님 당선 무효형이 남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페이커님 또 방탄국회다. 아 김동민님 참 죄인이 더 당당한 나라.
그 죄인이 죄인이냐 죄인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죄명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최근에 또 유명 가수도 참 윗물이 그러니 아랫물이 자꾸 닮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어디로 날아가는지 참 안타깝고 아쉬울 따름인 것 같습니다. 기생충이란 말씀 정훈님이 또 해주신 것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